너무 길다. 합을 다루는 방법. 이제 어떤 벡터들이 있을 때 이거를 뭐 합으로 표현하거나 합으로 되어 있는 녀석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인데요. 크게 이제 셋 중에 하나를 택하죠. 이제 뭐 그 삼각형법이라고 해서 이제 길 따라가기.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, 이런 방법. 길 따라가기라는 건 뭐 이런 겁니다. 이렇게 돼 있을 때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 더하기 CD 벡터, 이렇게 종점 벡터의 종점과 시점을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요 벡터랑 지금 요 벡터랑 요 벡터를 이렇게 더한 게 이제 요 벡터랑 똑같습니다.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방법을 그냥 벡터의 덧셈 성질을 이용한 거죠. 이제 길 따라가기라고 쓴 게 그냥 이 정도의 표현입니다. 어렵지 않죠, 그렇죠? 두 번째는 내분 또는 외분 벡터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죠. 그 두 벡터의 개수의 두 벡터가 뭐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게 뭐 P라는 한 점이 있어서 B라는 점이 있을 때 이 벡터, 우리가 이 벡터를 뭐 X 벡터라고 하고 비율이 M인데 N이라고 하면 이 X 벡터를 A 벡터, 그 X 벡터를 우리가 그냥 내분점 공식 쓰듯이 그냥 이렇게 쓰잖아. MB. 외분도 마찬가지고 중점도 마찬가지고 무게중심들도 마찬가지죠, 그렇죠? 이렇게 쓰는 건데, 즉 내분 또는 외분 벡터로 이제 해석을 하자라는 개념은 개수의 합을 1로 맞춰야 되는 거죠. 개수의 합은 이제 1로 맞춰야 하는 겁니다. 즉 어떤 문제를 보다가 뭐 A 벡터 더하기 B 벡터, 이제 뭐 요런 애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는 요 녀석에다가 이제 세배를 해주셔야 된다. 뭐 또는 뭐 요 녀석의 크기를 물어볼 때도 근데 멀쩡한 식이 세배를 했으면 다시 세배를 해주셔야겠죠, 그렇죠?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내분점으로 해석을 하고 그 벡터의 내분 벡터의 세배입니다.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야. 근데 이제 뭐 어떻게든 해석할 수 있어요. 봐봐. 내분 또는 외분 벡터를 이게 대부분의 상황들이 거의 다 중복이 돼요. 뭐 효율의 차이가 좀 생길 뿐이지 다 그냥 나한테는 좀 벡터가 그런 과목이거든. 나한테는 벡터는 그냥 여차저차 하다 보면 풀려요. 그냥 만약에 벡터 문제를 풀다가 일직선상에 있는 세 점 발견하면 한 벡터가 다른 벡터 실수배입니다 씩 세우면 풀리고요. 내분점 보이면은 무슨 내분점 이렇게 합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풀리고요. 뭐 여차저차 하다 보면 풀립니다. 즉 봐봐, 여기 뭐 이렇게 돼 있고 A가 있고 B가 있어서 뭐 정도 할까요? 뭐 여기에 뭐라고 할까? D가 있어요. 비율이 1대 2라고 해봅시다. 그랬을 때 이 녀석을 그 길 따라가기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. 길 따라가기. 무슨 얘기냐면 뚱뚱뚱뚱뚱뚱 X 벡터가 A 벡터 플러스 AD 벡터 뭐 이 정도로 표현 가능하고요. 그쵸? 또 X 벡터가 B 벡터 플러스 BD 벡터 뭐 정도로 표현이 가능하죠. 그쵸? 근데 우리가 BD 벡터랑
AD 벡터는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가 딱 2배입니다. 그치? 따라서 마이너스 2배의 AD 벡터가 BD 벡터입니다. 뭐 정도로 쓸 수 있겠죠. 그렇죠? 마이너스 2배 AD 벡터는 BD 벡터입니다. 따라서 또로로롱 B 벡터 마이너스 2배 AD 벡터 이제 이렇게 써버리면 벡터의 연산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AD 벡터가 윗줄에서는 X 벡터 빼기 A 벡터고요. 아랫줄에서는 2분의 뭐라고 써야 돼? B 벡터 빼기 X 벡터라고 써야 되나요? 얘네들 똑같습니다. 뭐 이렇게 해석하면 어차피 똑같은 벡터가 나온다라는 거. 그렇죠? 이게 근데 이제 요 녀석은 그럼 요 녀석을 정리하면 사실 그냥 이렇게 되겠죠. 2대1 내분 벡터니까 3분의 뭐 2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. 오케이. 이거를 뭐 내분 벡터의 성질을 써도 되고요. 이렇게 이제 벡터 그 길 따라가기 성질만 이용해서도 충분히 모든 벡터들을 웬만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고. 뭐 이런 그림도 볼까요? 처음 그림 어떻게 그리지? 여기가 A, B, C, D. 자, 이런 벡터가 있다고 해볼게. 그럼 내가 여기 중점 M이라고 잡고요. 여기도 중점 N이라고 잡으면 요 벡터. 요 벡터를 내가 이 두 벡터를 가지고 표현을 해볼게요. 오케이. 시점이 안 똑같아요. 시점이 안 똑같아도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. X 벡터라고 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뭐냐면 시점의 중점에서 출발하여 종점의 중점으로 가는 벡터. 내분도 마찬가지. 2대1로 써져 있으면 그러니까 뭐 시점이 달라 두 벡터가 이렇게 써져 있어도 이게 A 벡터와 B 벡터를 1대2로 내분한 벡터잖아요. 그렇죠? 근데 둘이 시점이 다르잖아.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? A, B의 시점을 1대2로 내분한 점에서 출발하여 A, B의 종점을 1대2로 내분한 점으로 가는 벡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. 알았죠? 뭐 그거를 사실 조금 더 이쁘게 관찰을 해보면 그냥 쪼개기로 이렇게 그 길 따라가기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. 봐봐. A 벡터가 이렇게 갈 수 있지. 즉 AM 더하기 X 더하기 NA 이 정도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. B 벡터는 역시 길 따라가기로 BM 더하기 X 더하기 NC 쓸 수 있죠. 두 개를 더하시면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이 녀석 AM 벡터랑 이제 BM 벡터를 잘 보시면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딱 반대인 벡터니까 둘이 더해서 이제 0벡터가 될 거예요. 마찬가지로 NA랑 NC 벡터도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딱 반대인 벡터니까 둘이 이렇게 딱 소거가 돼서 이 녀석이 2배의 X 벡터입니다. 따라서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. 뭐 이런 것들이 뭐 2대1 내분점 가지고도 이제 이런 식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그냥 될 거다라는 것들을 뭐 찾아내실 수 있다는 거죠. 내분과 외분 벡터를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. 또 세 번째는 조금 제한적인데 조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제한적인데 세 번째는 이제 그 좌표 평면을 가지고 이제 사실 다음 단원 얘기죠. 성분 표시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죠. 그 좌표 평면에 대응시켜가지고 성분으로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. 그렇죠?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었으니까 A 벡터의 성분을 뭐 A1, A2라고 하고요. 이게 X 성분, Y 성분이죠. 그렇죠? 즉 이런 걸 위치 벡터라고 하죠. 원점을 시점으로 할 때 그 원점을 시점으로 하고 A1, A2로 가는 그런 벡터를 우리가 저런 벡터로 성분으로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쓰죠. B 벡터를 성분을 B1, B2라고 할 때 이제 이런 게 성립하니까 L 곱하기 A 벡터
플러스 마이너스 n 곱하기 b 벡터는 성분을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. LA1 플러스 마이너스 NB1 컴마 LA2 플러스 마이너스 NB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. 그쵸? 즉 합차 실수배에서는 그냥 성분끼리 막 계산하면 됐잖아. 그리고 이제 뭐 내적에 있어서는 내적 뭐 다음 시간에 좀 하긴 할 건데 뭐 A1 B1 A2 B2 이렇게 우리가 내적을 계산하는 마치 뭐 얘 가지고 분배 법칙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것처럼 즉 그림이 좀 이쁘게 주어져 있어서 얘네들을 주어진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이렇게 좌표 평면에 대응시킬 수 있는 상황들은 성분으로 계산하는 게 굉장히 편해질 때가 있습니다. 뭐 정사각형, 직사각형 또는 원, 정삼각형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성분 표시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. 마지막 4번째는 네 번째는 이제 내적을 제곱을 해서 내적을 이용하는. 보통 이제 요 녀석은 크기가 일정한 크기가 일정하고 각이 변화하는 상황. 각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뭐 문제에서 이제 요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을 물어본다든지 저 벡터의 크기를 물어본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에서 이제 요런 합이 나와 있을 때 요 녀석을 제곱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. 요 녀석을 우리가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알고 있죠.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입니다. 뭐 이렇게 된다라고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. 그렇죠? 이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이게 되게 대표적인 문제가 내가 아까 열심히 뒤져가지고 시험 볼 동안 내가 또 열심히 뒤져왔죠. 차차차차차. 한 변 길이의 4짜리 정사각형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ABCD라고 할게요. 여기 1대3으로 내분하는 점, 즉 등분해가지고 여기 P 여기도 이제 4등분해서 여기 Q 이렇게 있어서 요 벡터 요 벡터 즉 문제가 이제 AC 벡터 더하기 PQ 벡터 크기를 구하세요. 요런 문제들 한 변 길이가 4짜리 그래서 이쁘게 숫자 이쁘게 그냥 4라고 이렇게 놓고 이런 거 한번 풀어보자. 이런 걸 이제 길 따라가기로 풀기 위해서는 대신에 길 따라가기로 풀려면 이제 한 벡터의 시점과 종점을 좀 일치를 시켜놔야겠지, 그치? 그래 안 그래?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켜놔야 돼서 요만큼 잘라다가 여기다 붙이는 거죠. 여기다 사각형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PQ 벡터가 이 벡터가 되는 거고, 그치? 그러면 AC, 이 두 벡터를 이렇게 더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요 벡터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, 그치? 여기를 또 꼭 지난다 이런 건 장담 못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쪼개시면 요 길이가 8이고요. 요 길이가 얼마나 6 나오겠죠, 그치? 그럼 여기서까지 2니까요, 그쵸? 그러니까 요 벡터의 크기가 얼마니? 이제 10입니다.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, 두 번째는 중점을 이용하자는 거죠. 중점을 어떻게? 두 번째는 뚱뚱뚱뚱뚱뚱뚱뚱 두 번째는 뭘 이용하자는 거냐? AC 크기를 구하세요. 이러면 2로 나눠요. 일단 이렇게 계산해서 요 벡터를 구할 건데 요 벡터가 뭐냐? AP의 시점의 중점에서 출발해요. 여기서 출발해서 CQ의 종점으로 가는, 그렇죠? 요런 벡터, 요 벡터가 될 겁니다. 요 벡터의 2배를 하시면 되는데, 그럼 요 벡터는 요렇게 피타고라스 그으시면 요 길이가 4고
요 길이가 2분의 1, 2분의 1씩 빠지니까 요 길이가 3이죠. 그쵸? 그쵸?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벡터의 크기가 5가 될 걸 보입니다. 즉, 그래서 2 곱하기 5에서 10입니다. 뭐, 요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오케이? 이해됐나요? 이해됐나요? 세 번째, 아까 세 번째 뭐 있지? 좌표평면? 좌표평면이 제일 쉽죠? 좌표평면은?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를 해버리는 거예요. 점으로 이렇게 성분으로 점으로 표시해버리면 여기가 이제 4,3이고요. 여기는 이제 4,4고요. 여기 0,1이니까요. 그러면 저 AC 벡터는 AC 벡터가 그냥 성분이 4,4고요. 그 다음에 PQ 벡터는 이게 OQ에서 OP를 빼는 거지, 그치? OQ의 성분에서 OP의 성분을 빼야 되니까 얼마냐 이거? 4,2인가요?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성분이 이제 8,6이 될 건데, 벡터의 크기는 각각의 성분을 제곱시켜서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죠. 그렇죠? 크기라는 게 그래서 루트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이니까 크기는 11,4. 뭐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요. 오케이. 뭐 문제마다 사실 어려운 문제들은 막 많은 해가 막 존재하지는 않지만, 그래도 이런 벡터들의 합들의 크기 같은 것들을 많이 물어보니까 귀가 되게 너무 아프네요. 여기 막 딱쟁이 같은 게 생겨가지고.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내적 가지고도 해볼까요? 내적으로도 제곱시켜가지고 저 그림 똑같이 놓고요. 요렇게 해볼게요. A 벡터 크기가 1짜리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를 하고요. B 벡터 뭐 이렇게 해볼게요. 알았죠? 그러면 AC, PQ, 내적 뚠뚠뚠뚠뚠뚠뚠뚠뚠 이게 AC 벡터 플러스 PQ 벡터. 이게 AC 벡터는 4A 벡터 4B 벡터 이렇게 되지, 그치? PQ 벡터는 그냥 여기서 출발한다고 하면 A 4번, B 2번만 올라가면 돼요, 그쵸? 즉 PQ 벡터는 4A 벡터 플러스 2B 벡터니까 얘가 이제 8A 벡터 플러스 6B 벡터 이렇게 써지는데, 이 녀석을 내적을 하자는 거야. 즉, 이 녀석의 크기를 구하세요. 이 녀석의 크기를 구하세요니까 이걸 이제 제곱을 시켜보시면 64의 A 벡터 크기의 제곱 플러스 68에 48 얼마야? 48 곱하기 2 하면 얼마야? 96이야? 96에 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36에 B 벡터 크기의 제곱 이렇게 썼으면,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하긴 할 건데, 수직인 벡터는 내적하면 0이죠, 그쵸? 그러니까 내적하면 이제 여기가 0이니까 A 벡터 크기 1이고 얘 B 벡터 크기 1이니까 얘 둘이 합이 이제 100이 나올 겁니다, 그쵸? 즉 요걸 크기를 제곱시켰더니 100이 나오네. 제곱시키기 전에 크기는 10입니다.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, 그렇죠? 즉 이렇게 내분 외분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뚱뚱뚱 뭐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, 그렇죠?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. 하나도 없네요. 내가 뭘 알려주려고 일단 뽑아봤는데. 그리고 그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에서, 벡터의 합의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에서 원이 하나 나오잖아. 원. 그럼 벡터를 쪼개야 돼. 어떤 또 다른 한 점에서 원 위에 한 점으로 가는 벡터는 무조건 또 다른 한 점에서 원의 중심으로 갔다가 그 중심에서 원 위에 한 점으로 이동하는, 그 길 따라가기 성질을 이용해서, 예를 들어 내가 벡터에서 여기 있는 한 점에서 얘를 관찰하는 요 벡터를 관찰하고 있으면, 요 벡터는 우리는 무조건 이 벡터 중심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벡터로 관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. 이런 성질들은 모든 벡터 문제에서 원이든 구든, 뭐 공간 벡터를 빠졌기 때문에 구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,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들은 이렇게 좀 접근을 해주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라는 거죠. 가장 일반적이에요. 다음은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? 뚜둥뚱뚱뚱뚱. 이건 옛날에 다 한 건데,
어떻게 쓰죠? 오, 시점 하나 있고요. 점 A, 점 B 이렇게 있어서 요 벡터 A 벡터, 요 벡터 B 벡터. 그랬을 때 저 X 벡터를 이렇게 쓰는 식이 있었죠. T 곱하기 A 벡터 플러스 1-T 곱하기 B 벡터. 요 합이 1이 되는 상황들. 근데 이제 합이 1이 안 되면요, 무조건 1이 되게 만든 다음에 이와 같은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. 이제 여기가 1-t고 여기가 t로 문제에서 적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막 무작정 외우지 마세요. 알았죠? 해석하는 법을 좀 기억하고 계시죠. 1번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t가 0 이상 1 이하일 때 이 x벡터의 종점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. 이 녀석의 종점은 어디로 갈 것인가? 선분 AB 위의 점으로 가죠. 그렇죠? 선분 AB 위의 점. 2번은 그럼 t가 0이면 생각을 해보면 x벡터는 b벡터가 나오니까 점 b가 될 겁니다. 그렇죠? 또는 t가 1이면 1 집어넣으면 x벡터는 a벡터가 될 거니까 점은 점 A 위의 점으로 갈 거예요. 알았죠? 자,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걸 항상 해석을 할 때 그럼 나는 요런 걸 많이 표시를 하거든. 이게 t가 0일 때고 여기 갔을 때가 t가 이제 1일 때고 이게 0과 1 사이인 거고. 그렇지? 0과 1 사이일 때는 이제 A와 B를 제외한 A, B 사이에 있는 내분점이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면 이제 요쪽 영역을 생각해 보면 0을 경계선으로 하는 지점이잖아. 그렇지? 즉 0보다 작은 지점. 이쪽 경계선은 1을 경계로 값이 바뀌니까 1보다 큰 영역. 그렇지? 즉 t가 0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는 이제 외분 벡터를 의미하는데 그 외분점의 영역은 이 녀석을 어렵지 않게 한 번만 그려보시면 해석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여기까지 오케이? 뭘 이렇게 열심히 적어놨어? 다 내가 써준 거야? 그런 거야? 자, 요런 것들이 있고 또 요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까요? x 벡터가 뚱뚱뚱 x 벡터 뭐라고 쓰죠? L A 벡터 플러스 M B 벡터 요렇게만 써져 있습니다. 역시나 그림 뭐 비슷한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? O A B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로는 L이 0 이상 0 이상 1 이하라고 해야겠다. 좀 제한을 좀 걸어줄게. L 값은 0 이상 1 이하 M 값도 0 이상 1 이하. 자, 이제 요랬을 때 이제 요 녀석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. L, M 사이에 관계는 없어요. 그러니까. 즉, L과 M은 그냥 각각 0 이상 1 이하인 숫자입니다. 그냥 요런 상황일 때. 그럼 둘 다 1이 돼버리면 만약에 얘도 1이고 얘도 1일 땐 그냥 X벡터는 A 더하기 B잖아. A 더하기 B 벡터가 여기로 가는 벡터란 말이야. 그치? 여기까지 오케이? 그럼 이렇게 해볼까? L 값은 1로 고정해놓고 즉 얘는 A 벡터 고정해놓고 얘를 줄일 거예요. 얘를 줄여보면 얘 자리에 M 자리에 2분의 1이 들어가면 2분의 1 B 벡터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반절로 줄거든. 그럼 즉 이 벡터랑 이 벡터의 합이니까 종점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지. 그치? 이해가시나요?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L 값을 뭐 4분의 3으로 줄였다고 쳐봐. 그럼 4분의 3의 A 벡터가 되니까 요 점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. 즉, 이 평행사변형 이런 점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점들이. 뭐 이거 되게 조그맣게 줄여요. 이렇게 이 벡터 조그맣게 줄이고 이 벡터 조그맣게 줄이면 요 평행사변형의 이쪽으로 가는 벡터잖아. 이해돼요? 즉, 이때는 평행사변형 내부. 평행사변형 내부여야 합니다. 요 O, A,
B를 이웃하는 두 변으로, OA와 OB를 이웃하는 변으로 갖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이 내부에 있는 점이 전부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. 뭐 M값을 0으로 하고 L값을 조절하면 얘를 0으로 하고 얘를 0부터 1까지를 조절하면 이 위의 점들도 그러니까 다 가능한 거예요, 지금. 그렇죠? 이 위의 점들도 역시나 다 가능한 겁니다. 내가 어디든 이 안에 아무데나 한 지점을 잡아서 평행사변형을 만드시면 이 평행사변형에 해당되는 길이의 비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길이의 비만 맞춰서 0과 1 사이에 어떤 숫자를 맞춰서 써버리면 얼마든지 저걸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. 여기까지 오케이.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L 플러스 M이 첫 번째 L 플러스 M이 1일 때 이렇게 사실 이렇게 1일 때라고 주어져 버리면 이 식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. 그렇죠? 합이 1일 때 합이 1일 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0 이상 1 이하라는 건 t가 0 이상 1 이하면 얘도 0 이상 1 이하고 지금 얘도 0 이상 1 이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요 녀석이랑 이제 쌤쌤인 녀석입니다. 똑같은 말이죠,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. 그렇죠? 여기까지 오케이? 여기까지 오케이? 2번은 왜 2번이죠? 3번은 L 플러스 M이 0 이상 1 이하일 때, 즉 얘가 이제 0 이상 1 이하일 때, 즉 봐봐, 얘를 하나 들어볼게. 내가 이게 이렇게 제한을 걸어버리면 귀때기가 너무 아파요. 이렇게 찢으시면 이 녀석이 둘이 합쳐서 1 이하인데 각각 0 이상 1 이하가 돼버리면 이 역시나 이 평행사변형 안쪽 내부의 점이 되거든. 근데 우리가 합이 1인 선상이 그림 좀 다시 그리자. 이렇게 평행사변형은 원래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하면 요 선이 합이 1이 되는 선상이거든요. 여기까지 오케이? 그럼 내가 요 녀석을 예를 들어 내분의 의미로 생각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두 벡터의 개수의 합을 1로 맞춰줘야 되는 거야. 그치? 어떻게 맞출 수 있냐? 예를 들면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4분의 3 괄호 얼마라고 써야 돼? 이거 얼마 곱해야 3분의 1 돼? 얼마 곱해야 돼? 9분의 4 A 벡터 플러스 4분의 1 B 벡터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요 벡터와 요 벡터를 1대 3으로 내분한 벡터입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. 이해돼요? 그렇지? 9분의 4 A 벡터, 즉 A 벡터의 9분의 4배 뭐 이쯤 잡은 벡터와 얘는 뭐 그대로 변함없이 이렇게 놔뒀죠.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네들을 1대 3으로 내분한 요런 벡터, 요 지점으로 가는 벡터를 의미한단 말이에요. 이해돼? 이해돼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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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즉 내가 1보다 작은 숫자가 써져 있는데 개수의 합을 내가 1로 맞추려고 이제 용을 쓰다 보면 이 안쪽에 있는 벡터가 크기가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야. 오케이? 크기가 줄어들어 버려. 내가 만약에 요 두 녀석을 둘 다 이렇게 맞추고 싶어. 여기 몇 A 벡터 들어갈 거고 여기도 몇 B 벡터, 5분의 3에 몇 B 벡터 이렇게 들어갈 거야. 봐봐요. 맞춰봐. 둘이 곱해서 3분의 1 되도록 맞춰봐. 빨리 맞춰봐. 나 계산 못해. 빨리 계산해봐. 오, 계산 잘하네. 12분의? 이런 식으로 이 벡터를 이렇게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. 원하는데. 그러면 요 안에 벡터들이 무조건 크기가 작아지게 된다는 거죠. 그럼 그 크기가 작아지는 어떤 작아졌고 여기 작아졌고 요 선상에서 이 내분점 중 어딘가를 의미를 하는, 뭐 어차피 같은 지점을 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쪼개서 이제 요 길로 가는 벡터입니다.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. 즉 이 값을 0과 1 사이 숫자 합이 1 이하인 걸 줄이잖아. 그러면 요 내부에 있는
요 내부에 있는 모든 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. 얘네들을 막 변화시켜도 합이 1 이하가 되도록 유지시키면 삼각형 내부 또는 마찬가지로 요 선상까지는 가능합니다. 따라서 요 녀석은 삼각형 OAB의 내부입니다. 등호가 있는 녀석들은 경계까지는 다 포함해도 됩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뚜뚜뚜뚜뚜뚜뚜뚜뚜. 그럼 저거를 요구하는 문제들은 뭐라고 물어봐요? 저런 걸 요구하는 문제들은 자 이렇게 물어봐요. 짜잔짠짠짠짜자자자자. 책을 하나 좀 볼까요? 왜냐면 내가 문제를 막 생으로 쓰라 그러면 역시나 생각이 잘 안 나요. 어디를 볼 거냐면 내가 딱 찾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딱 눈에 보이려나 모르겠어요. 딱 보였으면 좋겠는데 잠깐만. 이게 재작년 수능 30번 문제가 이 책에 있나 내가 지금 찾고 있거든요. 그 문제가 진짜 딱딱 저걸 이용하는 아주 베리베리 나이스 굿 베리 그런 문제인데 이 책이 없나요? 책이 없나요? 잠깐만 내가 이 문제 하나 찾아볼게. 잠깐만. 아니 고3 벡터다. (2018) 고3 평면 벡터.
아이씨. 아, 이 문제가 딱 그런 느낌인 줄 알았더니 막상 또 해설을, 아니, 풀이를 또, 또 설명을 하려니까 또 좀 그런 느낌이 좀 안 나네. 12번 문제인데요. 이게 재작년 수능 30번 문제입니다. 29번이었나? 30번. 29번 문제였을 것 같아요. 12번 문제인데, 프린트에. 좌표평면에서 이제 넓이가 9짜리 삼각형 ABC가 있는데, ABC랑 AB랑 BC랑 CA 위를 막 움직여요. 이렇게 막 움직이는 점을 각각 PQR이라고 하는데, 삼각형이 무슨 정삼각형인지 뭔지 뭐 아무것도 몰라. 아무것도 몰라. 그냥 삼각형 대충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풀게요. A, B, C. 대신 한 변 정도는 그릴 때 이렇게 밑변과 바닥이랑 평행하게 이렇게. 그러면은 P는 여기 어딘가를 움직이고, P는 여기 어딘가를 움직이고, Q는 여기 어딘가를 움직이고, 그냥 R은 여기 어딘가를 움직여요. 그렇죠? A, B, B, C, C, A 위를 움직인다라고만 했어요. 그때 우리 AX가 이런 식을 만족한대요. 그럼 우리가 그냥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. 얘를 요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, 요 벡터를 뭐 C 벡터라고, AP, AR, 그쵸? 요 벡터를 뭐 B 벡터라고 이렇게 해보죠. 그러면 저 AP 벡터라고 하는 녀석이 그냥 어떤 상수 K에 A 벡터 꼴이어야 됩니다. 왜? P가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요 K가 0 이상 1 이하 정도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, 그치? 그래서 A 벡터의 실수배인데 최소 0, 최대 1까지. 마찬가지로 AC 벡터가 뭐 어떤 L의 B 벡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0 이상 1 이하 정도로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, 그렇죠? 그래서 어딘가 P가 그러면 그냥 대충 그려보죠. R도 대충 그려보죠. P가 이쯤, R이 이쯤 있는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, 이게 그러면 4분의 1 중에 2분의 1 쪼개고 2분의 1 안에다 이렇게 갖다 이렇게 딱 집어 넣으시면, 저거 A, R 어디? 파란 색깔 어디? 뭐? A, R 벡터? A, C 벡터? 어디? 이거? 아니요. 뭐? AC 벡터가. 그거예요?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B 벡터로 놨으면, 네. 그렇죠? 이 B 벡터의 0과 1 사이에 실수배가 됐을 거 아니야. L B 벡터라고 쓰면. R이 어딘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벡터. 요 벡터는 요 전체 벡터의 0 이상 1 이하의 실수배를 했을 거 아니야. 그럼 저 C가 아니라 R인 거죠? AR 벡터. AR 벡터. 미안해요. 자, 이렇게 쪼개시면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. 요 녀석은, 그렇죠? 요 녀석은 이 중점, 얘네들의 이제 중점을 향하는 벡터인데, 이 점이 원래는 요 선이 얘가 막 마구잡이로 움직이잖아. 그럼 이 중점도 이 사이에 마구잡이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녀석을 또다시 반절을 당겨버렸잖아요. 그렇죠? 그럼 이거를 이제 문자로 써서 좀 보여드리면, 숫자를 저기다 내가 집어넣어 볼게요. 요만큼을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서 보여줘 볼게요. 4분의 1에 AP 벡터라는 게 KA 벡터 플러스 LB 벡터,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. 그때
이렇게 쓰시면 얘는 근데 참고로 K와 L 사이에 관계는 없잖아요. 그쵸?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있지 이런 관계는 따로 없잖아요. 그쵸? 즉 요 녀석 그럼 요 아이고 플러스 L의 4분의 1 B 벡터인데 즉 그럼 요 녀석을 어떻게 해석할 거야? A 벡터를 4분의 1 한 거. 즉 요 벡터의 4등분 요 벡터와 요 벡터도 4등분 해서 만든 얘네 둘 가지고 만든 평행사변형 있죠. 이 평행사변형 내부의 모든 점이 되는 벡터입니다. 그치? 그냥 LM이라고만 써져 있습니다. 말했지만 이 두 벡터의 평행사변형 내부의 모든 점을 나타내는 벡터니까요. 그쵸? 그러니까 대신에 얘가 0 이상 1, 2야, 얘가 0 이상 1, 2야니까 요 벡터와 요 벡터를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내부의 모든 점을 하는 벡터입니다. 근데 우리 평행사변형의 성질상 그림이 좀 이상하게 그려졌나요? 요 종점이 요 중점상에 이렇게 걸려 있게 되죠. 평행사변형이 지금 여기가 또 얘네들의 중점이고 여기가 중점이니까 요 점이 역시 중점이 이렇게 찍힐 거거든요. 일단. 근데 사실 뭐 저 벡터는 요 내부에 아무 점이나 다 될 수 있는 거지 지금. 여기까지 오케이? 즉 그럼 요 벡터 하나 썼고요. 요 벡터를 뭐라고 할까요? X 벡터라고 이렇게 할까요? 즉 X 벡터는 여기서 출발해서 요 이 안에 모든 점이 다 가능합니다. AQ 벡터는 뭐냐면 A에서 Q가 여기 어디론가 있잖아. 그치? 즉 여기 어디론가 가는 벡터를 전부 다 반절로 했지. 그러면 AQ 벡터는 전부 다 어디에? 요 선상에 놓이게 됩니다. 그치? Q 벡터 A, 2분의 1 AQ 벡터는 여기 어딘가에 놓이게 돼요. 자, 그래서 뭘 할 거냐? 삼각형법을 이용해서 봐봐. 원래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벡터 Q가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bek터와 이 평행사변형 위에 한 점으로 가는 벡터를 더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? 평행사변형을 여기다가 그림 짱 못 그리겠네. 이렇게 옮겨놓은. 그치? 요 녀석의 두 시점이 똑같으니까 요 녀석의 시점을 요 평행사변형 벡터의 시점을 요 녀석의 종점으로 이렇게 옮겨놓을 거야. 아, 그림이 이러면 안 되는데. 요 선이 얘랑 평행해야죠, 지금. 얘랑 이렇게 평행하게. 얘랑 평행하게. 얘도 역시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그려져요. 당연히 이쪽에 찍히겠죠. 반절이니까. 그럼 요 선상에서 이 종점이 움직이잖아. 그치? 얘가 좀 움직이면 이 평행사변형이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. 그쵸? 이해돼요?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? 딱 여기서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요 종점은 요 안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이해됐나요? 그러면 이 넓이 구하면 되겠죠. 이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. 이 넓이 반절? 그림 뭐야? 뭐 어떻게 그은 거야? 또 어떻게 그은 거야? 또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하게만 이렇게 다 이렇게 그어버리시면 요 조그만한 삼각형 하나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세, 열네, 열다, 16개 나와요. 전체. 즉 조그만한 거 하나 넓이 S라고 하면은 16S가 전체 넓이 이제 9인 상황이에요. 지금.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만큼이니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뭐야, 몇 개야 이거 샹. 이 선은 왜 여기 와 있어? 이 선은 왜 중점이랑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? 10개. 즉 나는 10S가 구하고 싶어요. 따라 10 곱하기 이제 16분의 9. 5, 9, 45. 이렇게 될 겁니다. 뭐 이제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. 근데 대놓고 이제 주어져 있진 않죠. 이제 저 녀석을 해석을 해봤더니 PQ 그냥 저 위에 임의의 점이란 말이 그냥 0 이상 1 이하의 실수배가 되는 벡터입니다를 그냥 의미를 하는 거고 저런 의미를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좀 킬러 문제의 수준이니까요. 그렇죠?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요. 네 수능에는 어차피 안 나올 거예요. 정연아. 그렇죠. 니네 수능은 뭐 선택하면 나올 수도 있겠지. 그렇죠. 이런 벡터의 1차 결합의 형태들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방향들이고요. 다음 시간엔 우리 외분점, 내분점, 아니, 외분점, 내분점이란다.
외심, 내심, 무게중심 이런 것들을, 무게중심을 씌우니까 다른 것들을 벡터로 표시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. 다음 시간에. 숙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숙제를 그 첫 번째 단원, 벡터 첫 번째 단원, 벡터의 연산이라고 써져 있는 단원 스텝 1, 2, 3 풀고요. 두 번째 단원 스텝 1까지 해봅시다. 오케이, 여기까지. 이 정도 하면 딱 그냥 적당히 두 번에 나눠서 스텝 1까지. 스텝 1은 뭐 문제 양은 많은 대신에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끝!